오늘은 한우 숫송아지의 거세 과정을 1인칭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축산 농가 정보 공유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축산인 외에는 시청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축의 거세는 반려동물인 강아지, 고양이의 중성화와 목적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고환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소에게 거세는 근육질인 숫소를 지방이 많게 여성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도 성별에 따라 몸의 체성분이 다른 것처럼 숫소는 근육량이 많고 암소는 지방 비율이 더 높은데요. 거세를 통해 말 그대로 수컷도 암컷도 아닌 중성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실제로 한우에서 거세의 가장 큰 목적은 지방인 마블링을 높이는 것이고 소의 공격성을 억제하면서 사료 효율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양 관리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세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메스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PPS 항생제, 그리고 덱소론. 지금은 PPS랑 덱소론이 합쳐져 있는 PPS 덱스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버맥틴 계열의 구충제, 그리고 출혈이 발생했을 때 쓸 비타민 K3, 그리고 뭐 주사기와 예비 메스 칼날, 그리고 수술 마무리 후에 사용할 알러 스프레이, 그리고 저는 PPS 덱사랑 구충제를 연속 주사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준비한 도구들은 거세하는데 가까운 데 세팅을 해주고요. 저희는 이렇게 거세 틀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4년 전까지는 문짝을 조여가지고 소를 거기다 보정을 해놓고 거세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거세 틀을 만들어서 거세를 하니까 그래도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농장에서 쓰실 분들은 이 방식 참고하셔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농장에 견학을 가서 사이즈 규격을 다 재고 저렇게 참고를 해서 자체 제작을 한 거세 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갓바를 이용해서 소를 몰아서 거세 틀 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2인 1조로 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거세라는 작업은 사실 고정하는 게 가장 큰 일이고요. 거세하는 그 과정 자체는 사실 엄청 짧습니다. 길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 저는 고안을 적출하기 전에 미리 주사를 다 놔줍니다. 이버맥틴 구충제를 먼저 주사를 해주고, 앞에 사람은 코바를 매가지고 아예 보정을 해줍니다. 소가 보정을 안 하면 막 앞뒤로도 좀 움직이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거든요. 앞에 코바를 매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사 주는 거는 PPS 덱사. 원래는 PPS랑 덱소론을 따로 주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제품을 이용하면 한 가지만 주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하는 한 사람은 꼬리를 잡아주면 되고요. 이거는 거세가 조금 늦어져서 고환이 좀 상당히 큰 편인 개체였고요. 절개 부위를 소독을 해주고 메스로 절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고환을 꺼내주고요. 이 송아지는 워낙 고환이 컸네요. 이제 고환에 연결된 이 결찰 부위를 끊어주고, 이 고환을 당겨서 저는 잡아 뽑는데 여기를 뭐 실로 묶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뭐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출혈이 안 생기게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처음에 예전에 배웠을 때부터 정관을 그냥 잡아 뽑는 방식으로 해왔고요. 이 방식은 정관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중간에 정관이 끊어지면은 그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관이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 적당한 힘으로 잘 잡아당겨 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뽑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결찰 부위는 뜯어내 주고요. 고환이 워낙 커가지고 얘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한 힘으로, 너무 길게 끝에서 잡으면은 끊어지기 때문에 손을 쭉 밀어 넣어서 끝까지 고환을 잡아당겨서 뽑으면은 출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거세를 저도 한 수백 마리는 한 것 같은데, 그동안 거세해서 뭐 폐사한 개체는 뭐 한 마리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거세를 한 부위에 소독약을 넣어서 소독을 해주고, 외부는 이 알러 스프레이로 코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거세 한 마리가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뭐 라카나 뭐 알러 스프레이로 거세가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묶어뒀던, 보정을 해뒀던 코바를 풀어주고요. 앞에 문을 열어주면은 이렇게 한 마리가 끝이 납니다. 저희는 전기봉은 따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작업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하고요. 밧줄에 손이 끼거나 뭐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거세틀을 이용하실 때도 거세틀에 손이 끼거나 그러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앞에 문은 닫고 다시 소를 몰아서 다시 거세틀에 넣어주면은 다음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항생제 주사랑 구충제 주사는 항상 까먹지 않게 거세 수술을 하기 전에 주사를 놔줍니다. 오늘 이제 거세 틀에 들어와서 거세를 하기 전에 거세를 했다고 체크를 하는 모습이고요. 동일하게 앞에서는 코바 보정을 하고 뒤에서는 거세 수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보조하는 사람이 꼬리를 잡아주고 고안을 잘 잡아서 절개 부위를 소독을 해줍니다. 절개를 하고, 이게 거세 거의 마지막쯤이라 칼날이 조금 안 드네요. 동일하게 결찰 부위는 이렇게 뜯어내 줍니다. 그리고 정관이 끊어지지 않게 손을 밀어 넣어서 일정한 힘으로 당겨서 정관을 뽑아줍니다. 정관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그냥 처음에 잡은 곳을 쭉 잡아 뽑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손가락에 감아가면서 손을 계속 밀어 올려주면서 뽑으면 이렇게 길게 잘 뽑힙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반대편. 그리고 제가 요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이거 고안 절개 부위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면으로 잡고 아래 11자로 이렇게 끊는데, 제가 배울 때는 요 고안을 잡고 고안의 제일 오른쪽, 제일 왼쪽,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부위를 절개를 하게 되면은 절개 부위, 열려있는 부위가 오른쪽 왼쪽이기 때문에 소가 앉아서 쉬거나 할 때 그 절개 부위가 이 안쪽 허벅지에 닿잖아요. 바닥 똥에 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더 안전하다고 배워서 처음에 배울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계속 거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거세가 보정이 번거로워서 그러지 거세 이 기술 자체는 뭐 난이도가 있다거나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여름에 작업하기에는 좀 방역복 입고 작업하기에는 좀 힘들고 번거롭기는 하죠. 거세가 다 된 손님은 이렇게 다시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 내보내주고요. 이게 송아지들이 계속 개량되면서 커지면서 거세 틀을 조금 이번에 높였습니다.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규격으로는 송아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월령이 좀 큰 송아지들이 들어오거나 하면 거세 틀에 송아지들이 껴가지고 조금 거세 틀을 높이를 올렸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천막 갓바를 이용해서 화물차 그 천막 갓바입니다. 다시 문을 이렇게 잠궈 주고요. 그리고 거세를 또 시작을 하면 됩니다. 구충제는 피하 주사니까요. 그리고 연속 주사기 이용하실 때 피하 주사는 이렇게 연속 주사기 앞에 주사 바늘을 바로 연결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근육 주사 같은 경우에는 소가 움직이니까 앞에 주사줄을 연결을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주사하시기 편하십니다.
그리고 1도 1침이 원칙이지만 저도 뭐 다 매번 지키기는 어렵고요. 한 번씩 생각이 날 때마다 앞에 침을 교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근육 주사, 엉덩이 쪽에 주사하는 거는 주사 줄을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주사 놔줬다, 거세 이제 했다 체크를 해주고요. 얘도 고환이 꽤 크네요. 이게 제가 가슴 쪽에 그냥 뭐 대단한 장비가 아니라 그냥 핸드폰을 옛날에 쓰던 핸드폰을 달아놓고 한 거다 보니까 구도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은 보통 경기 그 양평장에서 송아지를 많이 사오는데 양평장은 한 6, 7개월령 송아지들이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밑에 지방은 보통 한 7, 8개월 이상의 송아지들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개월령이 좀 된 개체들은 좀 질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고환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뭐 기형 같은 경우도 있고 그냥 힘을 딱 주면 그냥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정관을 놓치지 않고 남은 정관을 끝까지 빼서 뽑아주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출혈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환이 끊어지고 정관을 놓쳐버리면은 그 정관은 아예 다시 안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출혈이 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K3를 한 10cc 정도 주사를 해주시면 대부분의 출혈은 금방 멎습니다. 이렇게 고환이 제 한 손에도 안 들어오게 크면은 아무래도 작업을 하기 조금 더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환 부위를 잡아서 약간 돌려서 옆면을 이렇게 절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절개 부위가 허벅지 쪽으로 닿겠죠. 바닥에 톱밥 똥 쪽이 아니라. 제 주먹보다 더 크죠. 네, 결찰 부위 다시 또 뜯어내고 정관을 잡아 뽑을 수 있도록 손을 좀 밀어 넣어서 안쪽부터 잡아서 동일하게 이렇게 좀 당겨줍니다. 이 영상에서 정관 길이를 대략 그 눈으로 익혀 두시면은 정관이 내가 끊어지지 않고 잘 뽑았구나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세를 하다가 정관이 끊어졌거나 출혈이 발생하면 뭐 피가 막 흐른다고 뭐 크게 너무 놀라시거나 하실 거는 없고요. 보통 한 200kg, 250kg 사이에 그 정도 송아지는 이렇게 케이스리 한 10cc 정도만 놔주면 대부분의 출혈은 다 금방 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혈이 있는 개체는 저는 이렇게 이마에 따로 이렇게 뭐 락하든 이렇게 알러 스프레이로 체크를 해줍니다. 영상에는 안 찍혔는데 이마에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밥 먹을 때나 소가 앉아있을 때 얘가 아까 출혈이 있었던 개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서 파악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세는 뭐 요 작업의 반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관을 적출을 해주면 되고 엊그제도 한 13마리 또 거세를 하고 왔네요. 이 영상 찍은 이후에. 생각보다 이 정관이 되게 질깁니다. 지금 이런 송아지들은 보면은 뭐 지금 막 지나가지만 고환이 상당히 작죠. 제 손 안에 그냥 쏙 들어올 정도로. 이러면은 확실히 뭐 정관이 그렇게 질기지도 않고 거세하기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